다이내믹 아일랜드 이거 애플 이벤트에서 공개됐을 때에는 신세계였는데 다이내믹하구만. 안녕하세요, 알고있니의 김수현입니다. 요즘 가장 핫한 제품이라고 볼 수 있죠. 아이폰 14 프로. 긴 기다림 끝에 며칠 전 10월 7일 사전 예약 물량이 풀리며 많은 분들이 아이폰 14 프로 시리즈를 사용 중이실 텐데요. 저는 빠르게 사용해보고자 미국 제품을 미리 직구해서 부지런히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이폰 14 프로 맥스를 2주간 사용해보고 느낀 장단점과 꿀팁을 준비해왔습니다. 어이 강프로, 구독은 눌렀어? 실버, 스페이스 블랙, 딥퍼플, 골드. 색상에 대한 고민은 진짜 매 시리즈마다 항상 반복되는 것 같아요. 저는 딥퍼플 색상으로 갔습니다. 딥퍼플 색상에 대한 제 한 줄 감상평. 그래, 안 예쁘기가 힘들지. 아이폰 14 프로 맥스 512GB 모델로 크기는 17cm, 무게는 240g, 슈퍼 레티나 XDR 디스플레이에 최신 칩셋인 A16 바이오닉 4323mAh 배터리가 탑재된 제품이죠. 동영상 최대 재생 시간이 최대 29시간으로 기존 28시간에서 1시간 늘었다는 점이 긍정적이긴 하지만 실사용 시에 확 와닿는 느낌은 아니었는데요. 근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이폰 14 프로 맥스 들잖아요. 근데 딱 한 가지 느낌은 분명히 드실 거예요. 무겁네? 물론 전작과 비교하면 2g 차이이기 때문에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긴 해요. 근데 묵직해요. 자, 아이폰 14 프로 라인업의 시그니처죠. 다이내믹 아일랜드. 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융화로 탄생한 이 펀치홀 디자인은 이번 애플 이벤트에서 공개가 되었을 때 모든 이목을 집중시키며 가장 화제가 됐던 부분인데요. 많이들 보셨을 기능이니까 실사용을 하면서 느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다이내믹 아일랜드 자체가 백그라운드 활동 표시해주면서 멀티태스킹 창처럼 사용이 가능하고 적은 조작으로 이 앱 이동도 가능하기 때문에 자주 쓰겠다 싶었는데 생각보다 손이 잘 안 가요. 특히 아이폰 프로맥스 제품의 경우에는 상단을 엄지로 이렇게 뻗어서 터치하는 게 불편해서 더욱 그랬고요. 알림창의 역할을 해주는 건 만족스러웠지만 다이내믹 아일랜드를 통해 조작하는 빈도는 높지 않았어요. 솔직히 다이내믹 아일랜드를 몇 번 만지면 지문 때문에 전면 카메라 부분이 금방 더러워지거든요. 셀카 모드를 쓸 때 펀치홀을 닦는 루틴은 진짜 필수가 됩니다. 그리고 다이내믹 아일랜드의 진짜 아쉬운 점, 저희 영상을 스마트폰에서 볼 때 꽉 찬 느낌이 좋아서 18대 9비율로 만들어 왔는데 다이내믹 아일랜드가 영상을 침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상을 17대 9비율로 만들어야겠어요. 진짜 조금만 더 위에 펀치홀을 배치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너무 커요. 게다가 아직은 쓰임새가 애매해요. 결국 확실한 활용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은 화면에 새로운 레이아웃이 추가된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서드파티 앱에서 다이내믹 아일랜드를 활용해 어떤 기능들을 만들어 나가냐에 따라 이 다이내믹 아일랜드의 활용성은 달라질 테니 당분간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았어요. 후면 일반 광각 카메라가 48메가픽셀로 업그레이드된 부분도 아이폰 14 프로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화소를 높이는 데 소극적이었던 애플, 아이폰 7에서 처음 12메가픽셀의 후면 카메라를 탑재한 이후 무려 6년 만에 후면 카메라의 화소를 높였는데요. 동일한 조건에서 촬영한 사진을 봤을 때 전체 이미지의 느낌은 비슷하지만 일단 화각이 살짝 넓어졌죠. 13 프로 맥스의 경우에는 26mm, 14 프로 맥스의 경우에는 24mm로 촬영이 되는데요. 2mm의 차이지만 촬영을 할 때 체감되는 느낌은 좀 다릅니다. 자, 이번에는 저조도 환경에서 찍은 사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환경에서 찍은 사진을 비교해 볼게요. 이 골목길을 보시면요. 14 프로 맥스가 확실히 조금 더 밝게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확대 시 노이즈도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요. 자, 저는 사실 이 스마트폰을 고를 때 좀 중시하는 게 있어요. 셀카는 잘 나오나? 자, 13 프로 그리고 14 프로 맥스의 셀카 이미지를 확실하게 비교를 해봤는데 이게 13 프로가 조금 더 채도가 높고 윤곽 자체가 좀 진하게 표현이 되는 느낌이고요. 14 프로는 과장된 컬러가 빠지면서 약간 매트한 인상을 주거든요. 이게 가벼운 보정을 통해서 이 두 개의 사진이 굉장히 좀 비슷하게 느껴질 수는 있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14 프로 맥스의 셀카 이미지가 더 취향에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정말 철저하게 개인의 취향에 따른
호불호가 있을 것 같네요. 전면 카메라의 디테일에서는 엄청난 차이를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일단 머리카락 쪽을 한번 보세요. 14 프로 맥스는 머리 결이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고요. 근데 13 프로 같은 경우 조금 뭉개짐이 확연히 좀 보이게 됩니다. 포토닉 엔진의 영향이 크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미지 퀄리티 차이는 애플 프로 로우로 촬영할 때 극명해집니다. 애플 프로 로우는 세팅에 들어가서 카메라, 포맷, 애플 프로 로우에서 활성화가 가능한데요. 48메가픽셀 기준 사진 한 장에 거의 75MB에 가까운 용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아이폰 용량이 조금 적다면 사용하긴 부담스러운 포맷이긴 하지만 소중한 사진을 찍어야 할 때는 이 로우로 찍어두면 만족감은 확실히 있을 것 같아요. 동영상에서는 센서 시프트 OIS 2세대 그리고 액션 모드가 추가되어 흔들림 보정에 무게를 많이 둔 업그레이드가 있었죠. 일반적인 걸음으로 아이폰 13 프로 맥스와 나란히 찍은 일반 영상을 보셔도요. 확연한 차이가 확인됩니다. 13 프로 맥스도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촬영이 되긴 하는데 이게 14 프로 맥스를 옆에서 두고 비교를 하자니까 훨씬 더 안정적이고 이게 걷는 건지 아니면 레일을 깔아서 쭉 가고 있는 건지 싶을 정도로 훨씬 이 흔들림 보정이 조금 더 개선된 것을 볼 수가 있네요. 특히 망원에서 그 차이가 확실히 체감되죠? 와, 역시 13 프로 맥스는 더 흔들면서 찍었다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너무 큰 차이가 나는데요? 그리고 14 프로 맥스의 액션 모드를 켜고 계단을 뛰어내려가면서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와, 진짜 압도적인 안정감 느껴지시나요? 액션 모드 활성화 시 영상이 조금 크롭이 되면서 4K 촬영이 불가능한 단점이 있긴 하지만요. 짐볼의 느낌이 들 정도로 우수한 흔들림 보정 결과물을 볼 수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 처음 도입된 AOD 기능, 사실 진작 도입됐어야 하는 기능이라는 의견들이 많긴 하지만 일단 기능 자체는 굉장히 좋았어요. 전체 화면을 톤 다운시키는 방식도 감각적이고 AOD의 퀄리티만 놓고 보자면 전반적인 안드로이드 폰과 비교했을 때 훨씬 진화된 방식이라는 느낌이 있었는데요. 이 AOD 기능은 여러 가지 조건들에 의해 꺼지긴 하는데요. 이게 화면이 커서 그런지 애플 워치랑 좀 다르게 엄청 밝게 느껴져요. 그리고 시리즈 최초로 위성통신 기능의 탑재 공개되자마자 한번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한 욕심나는 기능이었는데요. 11월부터 미국, 캐나다에서만 지원된다는 소식이 있고요. 당장 국내에서 사용은 안 되죠. 도입이 되긴 할지 꼭 써보고 싶은 기능이긴 합니다. 자, 오늘은 아이폰 14 프로 맥스를 리뷰해봤는데요. 특히 인상적인 부분은 역시 다이내믹 아일랜드, 카메라 변화, 그리고 AOD 기능 탑재인 것 같더라고요. A16의 성능이 그래서 다소 집중을 덜 받는 느낌이 들기도 했는데요. 포토닉 엔진, 액션 모드처럼 프로세서의 성능이 받쳐주지 않으면 구현하기 힘든 기능들 모두 A16의 뛰어난 퍼포먼스의 덕을 보고 있는 셈일 텐데요. 개인적으로는 다른 개선도 바라는 점들이 여럿 있긴 하지만요. 무게에 대한 해결책 꼭 가지고 출시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리뷰한 아이폰 14 프로 X를 5글자로 표현하자면요. 인기 있을만. 저는 전반적인 기능들이 모두 마음에 들었지만 특히 액션 모드는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자, 찾아봐도 이게 뭔 제품이야 싶은 IT 제품 지금까지 알고 있니의 김수현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알고 있니와 함께하는 채널 트람에도 구독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